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는 716만 가구로 해마다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혼자 좀 편안한 넓은 집에서 그런 느낌? 제 사이클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좋죠. 2047년, 50년까지의 인구 예측을 보면 한 40%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가구 중에 4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다.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1인 가구의 삶. 하지만 1인 가구의 민낯은 우리 사회 빈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1인 가구의 무려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1인 가구만의 빈곤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빈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부모의 빈곤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이 청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빈곤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높은 건물들 사이로 쪽방촌이 있습니다. 구미진 골목마다 한두 평 남짓한 쪽방 천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장사한 지가 한 50년 됐거든. 우리 건물만 한 50세대가 넘어. 쪽방이니까. 방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한 평. 한 평? 한 평 쪽방이요? 저만 온 거, 저만 온 거. 화장실은? 통도. 복도식으로 구성된 방들은 대부분 방음과 화재에 취약한 목재나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파손돼 낡고 화장실은 공용이라 씻을 공간도 부족합니다. 90년대 왔고요. 90년대 오셨어요? 네. 여기서 산다고 하고. 일은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수급자요. 여긴 박세가 얼마인데? 여기 19만 원. 싼맛으로 있는 거죠. 저기서 따뜻물도 안 나오고. 주민 대다수는 50대 이상 중년 남성,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도 높습니다. 가족과 연이 끊기는 아픔을 겪고 이곳에 홀로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년의 나이에 처음 이곳에 들어와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윤용주 씨 또한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넓은 방이에요. 이 방이요? 예. 아 이렇게 부엌 공간이 있고. 예. 그 대신 이제 좀 비싸죠. 이 방이 가장 큰 방인데 대부분의 다른 방들은 이거 반만 해요. 이거 반만 해요. 거기서 딱 누우면 딱 맞고 뭐 부스타이어도 놓고 냉장고 작은 거 하나 놓고 냉장고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나마 이 동네에서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해 넓은 방을 얻을 수 있었다는 윤영주 씨. 이 동네에서는 그는 오래전 아내와 이혼한 후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한 채 긴 세월 동안 홀로 1인 가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엉망인 집에 가면 심장마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간경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부분이 돌아가신 분들 많고 또 이렇게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남의 일 같지 않고 예. 그러면 그분들이 또 뭐 장례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장에 안 오셨어요? 그 가족들이 포기한 거죠 전부 다. 도시가스여고 한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고 찬란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고 알코올 중독으로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한 채 작은 방 한 칸에 갇혀버리고 말았는데요. 한참 활동을 해야 될 그 나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취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50대. 예. 그래서 대부분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정신 차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나마 내
이제 스스로 못하겠더라고요. 뭐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자 하고 그냥 웅크리고 사는 거죠. 용주 씨에게 이제 이곳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다시 1인 가구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716만 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 2050년에는 905만 가구까지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38.7%,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72.1%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 집단을 빈곤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중에서 50대 중장년들의 200만 원 이하 소득 집단들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것은 현 세대 노인들, 즉 7, 80대 노인들이 국민연금 없이 노인이 된 이제 대표적인 세대예요. 혼자 살게 됐을 때 나를 주변에서 도와줄 가족이 없다, 가까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고 결국 이제 또 다른 가족으로서 국가가 제공해주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1인 가구는 결국 빈곤한 가구. 이제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경우 자발적 1인 가구가 아닌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약 177만 원. 하지만 대다수는 노후 자금 준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을 경우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명의 증가로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지만 이는 곧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 서울시에서는 고립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어르신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TV, 전자레인지 등 1인 가구가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해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독사가요, 이게 바로 발견이 되거나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그러니까 즉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렇게 민간의 복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 플러그 같은 IoT 기기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24시간 스마트 돌봄을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3,900가구에 스마트 기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분이 그 전기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그 전기를 사용을 안 하신 시점부터 그 시간이 카운터가 됩니다. 위기 단계로 왔을 때는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확인하고 심각 단계로 진입되었을 때 계속 안부를 확인해서 안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 출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시진 않네요, 이분. 외출이 좀 많은 분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전력을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멀티탭 전원을 고립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 하는 안부 연락이지만 혼자 살아 적적해하는 노인들은 이 연락조차 기다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행 갔다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알림이 떴구나. 네네.
자식보다 더 좋다 이러고 난 혼자 살아서 밤늦게 전화해 주세요. 뭐 이런. 저 혼자 있어서 무서워요. 이러는 경우도 많고. 72시간 안에 총 3차례 연락이 닿지 않을 땐 심각 단계에 해당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곧바로 현장 출동을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 플러그 관제센터에서 나왔어요. 저번에 왔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고 또 장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어르신 때문에 안전 확인차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언제 늦었어요? 오늘? 저녁? 많아. 조금 아파. 왜? 허리는 괜찮으세요? 어? 허리. 허리? 응. 괜찮아. 잘 계신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 응. 잘 계시지요. 어르신은 기억이 까마득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거동의 불편에 외출이 쉽지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는데요. 그래서 고립된 어르신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98일 거야. 2년만 100살이지. 100살 먹고 늙으니까 이렇게 100살까지 살게 되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여기 오시는 분들 손주 같으시겠어요? 에? 손주 같겠어, 손주. 오는 분들? 손주 같다지럼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몰라요? 가져가죠.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사회적 고립 또한 1인 가구가 겪는 문제입니다.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앓는 고통은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021년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1인 가구 수는 3,300여 명. 과거에는 홀로 사는 고령층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지만 최근엔 실직,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가정 해체가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많아졌습니다. 해마다 고독사가 증가하자 2021년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쓸쓸하게 혼자 세상을 살아가다 아무도 모른 채 뒤늦게 발견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은 곧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이 가장 절실한 연령층이기도 한데요.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집단인데 사실 인구 구조로 보면 중장년 비율이 꽤 크거든요. 가장 많은 경우는 실업 때문에 그리고 그 연속으로 가정 해체라고 하는 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1인 가구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50대 남성들의 어떤 그 가장 나쁜 문제들이 중첩됐을 때 고독사가 발생한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또 이제 연금이 불안하고 연금 수급액 수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중장년층의 빈곤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은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도심으로 몰려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까지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를 도심 청년화라고도 합니다. 젊은 세대가 주거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에 사는 것을 선호하면서 도심 거주 연령층이 청년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혼자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거나 가족의 간섭을 피해 독립했다면 자발적 1인 가구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청년들은 학교나 일자리가 원래 집에서 멀어 어쩔 수 없이 나와 혼자 사는 비자발적 1인 가구에 해당되는데요. 취업을 하고 결혼 준비나 내 집 마련 등 자립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이 계속되며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산다기보다는 좀 주변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다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공간이 되게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되게 삶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뭐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월세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돈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좀 제대로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 전국 5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81.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늘어나 주택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1순위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었고 이어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월세 보조금 지원 순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학교, 그다음에 취업까지 연결되는 이런 인프라가 무너져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교육과 취업으로 인해서 1인 가구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청년의 비중이 커질 수 있고 부모의 빈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 청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 사회. 하지만 1인 가구 절반의 민낯은 가난과 빈곤입니다. 전국에서 청년 1인 가구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서울 관악구입니다. 서울치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방을 얻을 수 있고 대학가와 기업 등 접근성이 높아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촌이 밀집된 신림동의 번화가. 이곳에 위치한 신림동 3룸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2019년 관악구에서 만든 공동 공간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라운지부터 거실, 서재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특히 이 신림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서울 외 지역에서 처음 올라오셨을 때 사는 곳, 원룸으로서 이제 처음 사는 곳이 신림동에 굉장히 많이 계시고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 뭐 지인이라던가 뭐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오셔가지고 다양한 뭐 관계 맺기 이런 뭔가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만나가면서 관계를 좀 형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도 되게 인기가 많으시고요. 이곳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 관련 프로그램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주거 법률 교육이라던가 이제 뭐 주거 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이제 정책 교육 그리고 은행과 연계해서 이제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금융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이제 집을 구할 때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건축물 대장은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가서 좀 확인을 해드리는 주거 동행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고시촌 방 한 칸짜리에 없는 휴게 공간이 이곳엔 있습니다. 덕분에 설립된 지 4년 만에 청년 회원 수가 4만 명에 이르렀고 청년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여도 좋지만 조금 더 작은 규모더라도 더 촘촘하게 동네마다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길 거점으로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생기면 급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연결망이 될 만한 곳들이 조금 더 양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그렇지 않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강력한 소속감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활력소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지만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도 85.7%에 달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 무료함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1인 가구 특징을 고려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공유 공간을 늘리고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림동 원룸촌의 한 쉐어하우스. 이곳 1층엔 이름부터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혼자 잘 살기 연구소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에 첫걸음을 뗀 비자발적 청년 1인 가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디맨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서 잠깐 모인다든지 니즈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지금 여기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과거 같은 공동체를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갈 것 같고 새로운 1인 가구들, 젊은 1인 가구들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형성하고 자기의 꼭 필요한 관계를 찾아 나서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의 청년 1인 가구가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느슨하면서도 끈끈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한 집단 사회에서 불만족스러워서 독립했지만 결국 사람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건 관계이기는 해요. 자기에게 맞는 좀 새로운 관계들을 찾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만큼 연령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한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는 사회.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애사 주기에서 보면 어떤 단계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빈곤은 고립을 의미하고 1인 가구의 특성상 고립에 더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손길을 내미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